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내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지테크의 양우건 씨인데요. 해고만 2번 당했고 카메라 감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던 그의 죽음이 최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양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양우건 씨. 그는 유서에 저를 화장해 제철소 1문 앞에 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998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인 이지테크에 입사한 양 씨는 노동조합 일을 시작한 이후 해고를 2번 당했고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도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2번이나 거쳐 부당 해고 판결로 3년 만에 복직했지만 양 씨의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당시 일기장에 저놈의 카메라 신경이 쓰여 죽겠다. 언제까지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나.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니깐 정말 미쳐버리겠다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왕따, 탈퇴와 관련된 계속적인 회유, 진짜 너무 힘들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말들을.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관련 위원 만장일치로 양 씨의 죽음이 업무상 사망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반복된 해고와 복직, 또 복직 뒤 징계가 이어진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지테크의 마지막 노동조합원이었던 양우건 씨. 죽음 뒤 한 해가 지나서야 회사에서 받은 처절한 대우와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질병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세월호 인양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작업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적 문제 등으로 그동안 3차례 연기됐었는데 첫날인 어제는 뱃머리를 2도가량 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44m 아래로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사고 해역. 세월호 뱃머리와 연결된 2,500톤급 해상 크레인이 긴 인양줄을 바닷속에 들이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첫날 작업에서 크레인은 세월호 선수를 2도가량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저면에서 4m 정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5도를 다 드는 게 아니고 우선 2도를 들었고요. 지금 막 성공을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까지 뱃머리를 5도 정도, 10m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선체를 받쳐줄 받침대 1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후 선미 받침대 설치까지 성공하면 한 달 안에 세월호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 작업 바지선에서 2km가량 떨어진 별도의 지원선에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2년 이상 해저면에 붙어있던 세월호가 바닥면에서 떨어지는 최초의 작업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서는 뱃머리 들기 작업 이후 대량의 기름이 수면 위로 떠올라 해양수산부가 긴급 방제와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 이후인 지난해 2013년 190만 명에 이어 2014년에는 223만 명이, 지난해에는 318만 명이 세계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05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아 여름 성수기와 가을 관광철을 지나면 올해도 300만 명 달성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박람회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4건의 민자유치 사업과 청소년 해양교육원까지 건립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의원이 광주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 의원은 광주 금남공원에서 추미애 톡 콘서트를 갖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당대표 출마를 표명한 후보는 김진표, 송영길, 신경민, 추미애 의원 등이며
김부겸, 박구병 의원 등 서너 명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군의회 부의장이 수년간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의회 이모 부의장은 지난 2008년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이사를 맡은 뒤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이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맡을 수 없는 겸직 금직 지위로 한평군은 이 영농법인에 지난해까지 모두 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하는 조합원 수가 수십 배로 늘었는데요. 슈퍼마켓 업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도현 씨는 2, 3일에 한 번꼴로 공동물류센터에 들릅니다. 매장에서 팔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업체보다는 조금 싸지요. 아무래도 박스당 돈 1,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뭐 기름값 정도는 빠진다고 보면 되죠.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짓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슈퍼업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구매 거점 기지입니다. 지난 2005년에 문을 연 이후 영세한 동네 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생산 공장과 직거래를 통해 값싼 양질의 물품을 동네 슈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만 2만여 가지. 슈퍼마켓 물류 체계의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2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등록한 슈퍼업주들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출범 당시인 11년 전에 비하면 30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조합에서 제조사에서 직접 갔다가 슈퍼 사장님들한테 공급하는 단계 축소로 인해서 그만큼 그 마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좋은 창고가 없어서 청과나 야채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못했던 한계도 조만간 해결됩니다. 76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새 물류센터가 다음 달 말쯤 완공되면 대규모 물류 창고와 함께 좋은 창고가 마련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시의 가칭 순천정원협회 설립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협회의 설립에 앞서 주요 사항 자문을 위한 가칭 순천정원협회 설립준비위원회를 25명의 위원으로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정원협회 설립준비위는 앞으로 정원협회의 성격, 기본 방향, 업무 범위와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회 설명과 함께 시민공청회를 통해 협회 설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저소득 가구의 자녀이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인 광양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생 1명에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저소득층 교복 지원조례 제정한 뒤 지금까지 852명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의 우열을 가리는 파워브랜드 선발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후보 모집이 진행됩니다. 선발 분야는 원예 농산물과 전통식품 등 4개로 모두 22개 브랜드가 뽑힐 예정이며 오는 9월 열리는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에서 관련 시상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돌산 갓김치와 검은도 해풍쑥 등 5개가 파워브랜드로 선정됐으며 검은도 해풍쑥의 경우 선정 이후 매출이 전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 불편자에 대해 안전 대책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보건 인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편성한 뒤 6,9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여름 관광철을 맞아 밤바다 경관 조명 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매주 금, 토, 일요일에 한해 해양공원과 돌산대교, 소호 해변도로 야간 경관시설 점등 시간을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자정 이후에도 밤바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 점등 시간을 연장했다며 이달에는 주말로 한정하지만 휴가철인 7, 8월에는 매일 점등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미역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식용 미역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1.9% 증가한 27만 8,200여 톤으로 집계됐으며 전복 먹이용도 12만 8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고흥과 완도, 장흥 등 주산지의 미역시설이 확충되고 해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km 안팎에 불과하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다시 한여름이 된 것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어제는 서울과 광주 모두 낮 기온이 26도 안팎이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올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